부동산 경제학 및 금융정책을 전공한 경제학 박사가 경고하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분형 모기지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6월 시행 예정이라는 이 제도는 표면적으로는 주택 접근성 향상이라는 긍정적 목표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우리 경제 구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본 분석에서는 지분형 모기지 제도의 메커니즘을 검토하고 이 제도가 내포한 경제학적 문제점과 잠재적 위험성을 다각도로 조명하겠습니다. 지분형 모기지 제도는 주택 구매 시 정부가 직접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가치의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정부가 4억 원, 약 40%를 투자하고 약 40%를 금융권 대출로 조달하며 구매자는 1억 8천만 원 정도의 자기 자본만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얼핏 보면 주택 구매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위험 분담의 극단적 비대칭성에 있습니다. 자산 가치 상승 시 이익은 정부와 개인이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지만 자산 가치 하락 시 손실은 전적으로 정부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경제학의 기본 원칙인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를 완전히 무시한 설계로 시장 왜곡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인센티브 구조가 경제 주체의 행동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지분형 모기지 제도는 개인에게 상승은 공유, 하락은 보호라는 비정상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주택시장에 투기적 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구조적 기제를 만들어냅니다. 미시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는 자원 비효율적 배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투자자들은 하방 위험이 제거된 레버리지 투자라는 비정상적 기회를 얻게 됩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구조는 필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과도한 유동성 유입을 초래하고 가격 상승 압력을 가중시킵니다. 실증 연구에 따르면 이런 유형의 정책이 도입된 국가들에서는 단기적으로 부동산 거품이 형성되는 패턴이 관찰됩니다. 예를 들어 1억 8천만 원을 투자해 10억 원의 자산을 확보한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산 가치가 10% 상승할 경우 투자자는 약 60%의 지분에 해당하는 6천만 원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는 초기 투자 대비 33.3%의 수익률로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크게 상회합니다. 반면 자산 가치가 10% 하락하더라도 투자자의 손실은 0원입니다. 이러한 비대칭적 수익 구조는 투기적 자본을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국가 경제의 자원 배분 관점에서 볼 때 이 제도는 생산적 부분으로 흘러가야 할 자본을 비생산적인 부동산 부문으로 전환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에 따르면 한정된 자원이 생산성이 낮은 부문으로 과도하게 배분될 경우 경제 전체의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이 저하됩니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이 제도는 이러한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의 경제성장 사례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자본 집중은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 둔화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이 제도의 또 다른 위험은 국가재정 건전성에 대한 위협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정부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현재 한국 정부의 부채 비율과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심각한 재정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분형 모기지로 100조 원 규모의 주택이 거래되고 이후 부동산 시장이 20% 하락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정부는 20조 원의 손실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연간 교육 예산 약 89.6조 원의 약 22.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규모의 재정 손실은 다른 중요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에서 금융 적폐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약 110조 원인데 비해 은행권은 이자 수익만으로 200조 원 이상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부동산 관련 대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생산적 경제활동보다 자산 가격 상승에 의존하는 왜곡된 경제 모델을 강화합니다. 지분형 모기지 제도는 이러한 왜곡을 더욱 심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정부가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화에서 더욱 공격적인 대출 확대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킵니다. 금융 시스템 안정성 측면에서 이 제도는 시스템적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부동산 가격과 금융 시스템의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조정이 금융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레버리지 증가는 항상 시스템적 위험을 동반합니다. 지분형 모기지는 실질적으로 개인의 레버리지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경기 하강 국면에서 심각한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금융 안정성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레버리지는 금융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주택 접근성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학적 분석에 따르면 이 제도는 오히려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자산을 보유한 계층은 추가적인 레버리지 기회를 통해 자산 축적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반면 무자산 계층은 상승된 진입장벽으로 인해 더욱 주택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현 세대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그 손실은 결국 미래 세대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세대 간 평형성 문제를 야기합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주택 실수요자 보호의 본질은 주택 가격의 안정화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오히려 주택 가격 상승을 촉진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의 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최초 주택 구매자들과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택 접근성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수요 측면의 금융 지원이 아닌 공급 측면의 개선에 있습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주택 가격의 안정적 하락을 유도하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더 효과적입니다. 한국의 주택 가격 문제는 상당 부분 토지 비용의 급등을 기인합니다. 따라서 토지 비용을 저감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양도소득세 누진 구조 개선 등의 정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 수익으로 의존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생산적 부분으로의 자금 흐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금융 시스템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지분형 모기지와 같은 정책은 단기적 인기를 얻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는 단기적 정치 이익을 위해 장기적 경제 안정성을 희생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도입된 정책은 수혜자 집단을 형성하며 이후 폐지하기 어려운 경로에 의존성을 가집니다. 지분형 모기지가 도입된 후에는 이미 혜택을 받은 집단과 혜택을 기대하는 집단의 저항으로 인해 정책 폐지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정권 교체 시에도 이 제도의 부작용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거시 경제적 제약 조건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는 새 정부의 정책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영국, 호주 등에서 시행한 유사한 지분 공유 제도들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단기적으로는 주택 접근성 향상 효과가 있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재정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이 관찰되었습니다. 반면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에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임대시장 안정화 등의 방향으로 주택 정책을 추진하여 상대적으로 안정된 주택시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주택 대출에 대한 과도한 정부 개입과 위험 분담 구조의 왜곡이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제도는 주택 가격의 공정한 평가와 엄격한 모니터링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불투명성과 거래 관행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 악용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특히 가격 조작과 자전 거래를 통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10억 원 실제 가치 주택을 9억 원으로 의도적으로 저평가하여 매도한 후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는 결국 국민 세금의 부당한 유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위험을 인식하고 수도권 대단지 아파트 등 가격 변동성이 적은 지역에 한정하여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본말이 전도된 접근입니다. 이미 거래가 활발하고 시장성이 확보된 지역에 추가적인 정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는 이미 자산을 보유한 계층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이 제도는 시행 후 초래되는 엄청난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국민들을 눈속이만 하는 정책입니다. 시행되기 전에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영예이치였습니다.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